출소를 2달 앞둔 조두순. 이제 2달 후면 누군가는 거리에서 또 한 건물에서 조두순을 마주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과연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3일은 봐야 뉴스를 한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아나운서 강지영입니다. 전과 18범이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오는 12월 13일은 그가 다시 사회로 나오는 날이죠. 혹시 모를 재범을 막기 위해서 경찰과 지자체 그리고 정부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요. CCTV를 71대나 추가 설치하고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하고 조두순 거주지 근처에 경찰 초소 설치하고 또 각종 무도 3단 이상인 경우 전문가 6명을 채용해서 수시로 순찰하겠다. 조두순만을 1대1로 마크할 전담 보호관찰관까지 지정됐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머무른다. 이런 이제 그런 징후가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이제 출동을 하는 거죠. 조두순 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이런 관리 감독 조치만으론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 상반기에만 30명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대요. 아니 범죄자 인권 보호하면서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들어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왔긴 했죠. 조두순 공개법, 조두순 접근금지법, 아동성범죄 연구격리법, 전자발찌법 개정안, 보호수용법 등 아직 제대로 된 논의는 시작도 못했죠. 그중에서도 안산시장이 직접 국민청원을 올려서 화제가 된 법안이 있습니다. 일명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이 보호수용법이 뭐냐면요. 조두순 같은 강력 범죄자들, 형기를 다 마치면 사회가 아니라 별도의 시설에서 일정 기간 살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등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고요. 그곳에서 출소자들은 사회 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이수하게 되는데요. 범죄성을 완화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심리치료, 음악, 독서, 문화예술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생소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보호수용 제도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2010년에도 2014년에도 2016년에도 법무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자며 입법 예고를 했었는데요. 번번이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이미 처벌받고 나온 사람의 자유를 다시 한번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중처벌의 인권 침해다라는 거였죠. 또 전두환 정부가 80년대에 삼청교육대를 대신해 만든 보호감호처분과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군사정권 때랑 지금이랑 같냐? 보호수용 제도는 본래 형벌이 아닌 치료의 의미다. 또 교도소랑은 처우도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은 나뉘지만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더 활발하게, 더 늦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조두순은 다른 범죄자보다 좀 더 주목받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죠. 우리는 과연 제2, 제3의 조두순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일까요? 우리는 정말 얼만큼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금까지 3데이즈의 강정이었습니다.